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터 계획된 정책도 있고 1월에 급작스럽게 발표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 중에서 부동산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이 부동산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또 터뜨리려는 정책들도 나옵니다. 그런 정책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셔야지 짧게는 총선 이후의 부동산, 길게는 올해의 부동산, 더 길게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정책들 보면요, 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또 대환대출, 올해 1월 시행된 건 아니지만 온라인 대환대출로 엄청나게 부추겼었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110 대책 재건축 풀어주고 거의 뭐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형식으로 나왔던 대책이 있고요. 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했습니다. 원래 1년 한도였죠.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다고 그랬는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GTX 신설, 또 5호선 연장, 이런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있냐. 우선은 110 대책부터 보면은 지금 당시에 막 발표될 때 엄청나게 부추겼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안 있어서 불과 보름 지났는데 어떠한 효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당 아래 분당 이야기했던 1기 신도시도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거의 뭐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재건축 풀어주는 법,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는 더 풀어주는 법, 이런 형식으로 110 대책이 나왔는데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왜 안 먹힐까요? 반등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요소가 나와요? 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했다, 110 대책 나와서 재건축 엄청 뜰 거야, 신난다, 호가 올리자.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너무 비싸서 못 사. 특별법이 나왔네? 근데 나는 비싸서 못 사. 근데 호가 더 올리네? 더 비싸서 더 못 사.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요게 또 약발이 안 먹히니까 또 무슨 기사가 나오느냐, 분당 재건축이 주춤하니까 판교가 더 뛸 것이다. 왜냐면 분당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그나마 신축이었던 판교가 문제가 될 텐데 분당 재건축이 안 되니까 판교가 뜰 거야, 이딴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값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요, 분당뿐만이 아니라 판교도 분당구 안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판교 몸값 더 뛸 듯, 이런 식으로 뭐가 안 되면은 뭐가 된다, 뭐가 뛴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계속 거짓말했던 게 뭐예요? 지방 아파트 무너지면 똘똘한 채가 뜬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 아파트 무너지면은 팔아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모아가지고 똘똘한 채 사던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띨띨한 채 되는 거예요, 똘똘한 채가 아니라. 그리고 서울 주춤하면은 또 지방 뜬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서울도 주춤하죠, 지방도 주춤하죠, 수도권도 다 주춤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다 여기저기 무너지니까 그 프레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표된 GTX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주담대 대환대출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죠. 연말정산보다 낫다. 왜냐면은 연말정산 받는 것보다 이자 감면되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환승대출, 주담대 대환대출이 1.7조나 벌써 이동을 했다. 출시 2주 만에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DSR 도입되면은 환승 대출할 때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몰리는데, 이 주담대 대환 대출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000조 주담대 시장이 움직인다 라고 했는데 대환 대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근데 아직도 1.7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영끌들은 DSR을 오버해서 받았다. DSR 40%인데 DSR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DSR을 오버해서 받았기 때문에요, 주담대 차주의 평균 DSR은 60%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DSR 40% 넘는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40%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한도가 줄어들죠. 그 돈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대환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불하다. 자, 주담대 갈아타기 통계는 거품이 잔뜩 들어가 있다. 한 고객이 이은행 저은행,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요, KB에 주담대
대환대출 한 5억 정도를 알아봤다. 근데 KB도 알아보고 신한도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봤다. 그러면 여기가 5억, 5억, 5억 집계가 되니까 15억으로 들어간 거예요. 통계에. 왜냐면 KB에도 넣고 신한도 넣고 우리도 넣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신청만 된 거지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닌데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거를 다 합쳐서 1.7조지 막상 지금 실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승인까지 난 거는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583건이 지금 1.7조를 나눠 먹어요? 얼마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명당 29억씩 대환대출한 거예요. 와, 대환대출은 강남 사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도 저거 한 LTV 50% 정도 잡으면은 압구정 현대 정도 사신 분들 혹은 뭐 한남더위 뭐 트리마제도 저 정도는 대출 안 받겠다. 굉장히 많은 5, 60억 되는 아파트들 한 LTV 50% 받고 그런 사람들만 지금 대환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7조라는 것도 거짓이었다. 실적을 부풀려서 지금 자금이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시급 안 떨어집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GTX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와, 호가 2억수. GTX 발표만으로 평택시가 급발진. 발표 나자마자 이런 기사들 엄청나게 띄웠어요. 기사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사들 보시면은 누군가가 띄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언론사들이 어디 아파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매물들이 싹 다 들어가고 호가 2억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어디에 사는 평택에 사는 A씨가 취재 결과 GTX 발표되자마자 2억이 뛰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2억 뛰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떴는데요. 익명의 A씨죠. 그런 경우에는 구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런 식으로 갑자기 호가가 2억이나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일수록. 그리고 저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취재를 해봤었죠. 2019년인데 제작진이 언론사로 가짜 뉴스를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안 하고 바로 진짜 뉴스로 버젓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더라. 그러면서 한 제보자는 뭐라 그래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난다. 기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쓰는 거지 누가 타자로 쓰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호가 2억이 떴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저게 익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막 여러 언론의 취재를 받진 않았을 테죠. 그냥 지나가면서 인터뷰 한번 했던 걸 수도 있고 누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런 식으로 제보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올라간다고 저런 식으로 부추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다 컨트롤 C, 컨트롤 V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부동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단지가 어떻게 해서 호가가 2억 뛰었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어디가 있는데 호가 2억 뛰었대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더라. 이런 카더라 가지고 언론에서 진실인 양 쓰고 있다. 제목에 2억 뛰었다 라고 박아서. 그러니까 2억 뛰면 뭐예요? 2억 올렸다고 하지만 집주인들만 난리다. 매도인들만 2억 올렸다고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막 호가 올리도록 부추기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GTX 아무리 부추겨봤자 주변에 막 집 사야 된다 이런 곳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 봤죠. 그리고 반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분당 재건축이 잘 안되면 판교가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요. 판교가 뜨는 경우에는 분당이 잘 안된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으로 판단하는 기사들은 잘 안 나오죠. 이것도 기사 하나 찾았습니다. GTX 때문에 서울이 떨어진다. 왜? GTX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러면 서울 살 사람이 GTX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다는 소리죠. 서울 집값이 비싸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GTX 타면은 서울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서울 수요 줄어들죠? 서울이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역에 GTX 들어오니까 교통 좋아져서 강남 집값이 오른다? 아니죠. 강남 수요들이 빠지니까 강남 집값 떨어진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건데 테이크 앤 테이크만 하려고 해요. 그 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집값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핵심적으로는 매도자들이 아무리 가격을 올리더라도 매수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수요, 사주는 사람들. 장사를 하려면 사주는 사람들이 알맞은 가격이 돼야지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비싸게 팔면은 안 되잖아요. 장사가. 그런 것처럼 수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만들어서 자꾸 멸시를 만들려고 하고 또 GTX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또 집값 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리를 자극하는 것 외에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퍼부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내수가 안 들어가니까 기업부채도 올라갔죠. 그러면 이걸 국가부채로 풀어서 막아줘야 되는데 이름부터가 추경호인, 추경호 총리 때도 추경을 안 했던 이유는 국가부채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나갈 돈, 그 부채까지 연금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1위더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모기지도 풀다가 축소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축소를 하느냐? 보금자리는 40조 퍼줘놓고서 왜 10조만 퍼주느냐?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요, 정부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신생아 특례로 가니까.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나눠가지고 원래 보금자리론은 10조만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에다가 30조 퍼붓는 거잖아요. 왜 저기다 퍼부어요? 안 사니까 이제 안 사니까 가장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블라인드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요, 슬금슬금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누가 부추기듯이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 조용히 있다가 신생아 특례 나오고 막 청년 드림 통장 나오고 그러니까 전세 계속 이사 다니면 불편하지 않나? 한번 내 집 가지면은 돈이 많이 들든 뭐라든 일단은 주거 안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 전세로 돌아가고 싶어지지 않는다. 이런 글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노린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서 주거 안정성을 가장 찾고 싶은 그 수요들을 부추기려고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는 총선용,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지는 거 심리로 어느 정도 방어하는 거, 금매 더 많이 나올 거 금매 줄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SOC 추진해가지고 건설사 터지는 거 막는 거. 요것뿐이고 가장 지금 핵심적인 건요, 그렇지만 건설사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GTX는 추진이 잘 되겠어요? 143조 중에서 75조가 민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현재 건설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어느 정도 잘 버틸 것이냐. 그런데 지금 PF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나온 게 뭐예요? 3,000개 사업장 위험 등급 매겨서 충당금 차등화한다. 그러면은 등급이 낮은 곳들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죠? 충당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대출을 축소한다. 두 번째, 예금을 늘린다. 세 번째,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축소하든 예금을 늘리든 모두 시중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시중금리를 올리지 않고 정부에서 그래도 관치로 계속 누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충당금을 쌓으라고 해요? 그럼 시중금리를 못 올리니까 예금 수요는 빠지죠. 지금 이금융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대출을 줄여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그걸 충당금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앞으로 대출받기 더럽게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다 건설사들 무너져요? 분양시장 작살나죠. 분양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해봐라. 지금 저 정책들, 모든 정책들은요,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심리라도 띄워가지고 연착륙 만들려고. 연착륙 정책은 호구 양성 정책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10억 떨어질 건데 1억 10번 떨어지면 중간에 1억씩 사주는 사람들 다 호구가 되는 거다. 근데 호가가 쉽사리 안 떨어지면은 급하게 달려드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 천천히 떨어뜨리는, 매도인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호가 천천히 떨어뜨리는 정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매수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들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답은 다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